네, 안녕하세요.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최명입니다. 제가 현재 블로그에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 총론 그리고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은 갑경충 그리고 진술충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갑경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려 합니다. 자, 일단 원론적으로 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천간에서의 충이든 지지에서의 충이든 이 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충이라는 게 뭐냐? 충은 힘의 균형이 비슷한 요소들끼리의 1대1의 그 부딪힘이에요. 이 균형이 팽팽한 요소들끼리 1대1로 부딪히면서 각각의 기운이 더욱 활성화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간의 충과 지지의 충이 좀 달라요. 천간의 충은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요소와 관계가 깊고요,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서 충이 일어난다? 그러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변화가 아주 활발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경충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갑진년에 갑목이 지금 일간, 경금과 충을 하는 예시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인데요, 이 천간에서 충이 일어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갑목, 을목, 병화, 정화. 갑목은 갑경충을 합니다. 을목은 신금하고 충을 하죠. 병화는 임수하고 충을 하고요. 정화는 계수하고 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갑목 입장에서 경금을 보는 거, 을목 입장에서 신금을 보는 거, 각각 병화와 정화 입장에서 임수와 계수를 보는 건요, 모두 자신에게 편관에 해당하는 기운들과 충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금 입장에서 갑목은 뭐가 되죠? 편재죠. 신금 입장에서 을목도 편재입니다. 임수나 계수 입장에서 각각 병화와 정화와 충을 하는 건 편재인 기운들과 충을 해요. 이 편관은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위협하는 요소죠. 편재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일간입니다. 일간이 적극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기운이죠. 일간이 편재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충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배하거나 나를 지배하려는 요소들과의 작용 그리고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한 직진성을 바탕으로 한 강렬한 격렬함이, 같은 표현이네요. 그런 격렬함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천간에서 일어나는 1대1 충은요,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해당 간지의 십성적 요소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목하고 경금이 충을 하면요, 갑목이 상징하는 십성적인 요소, 경금이 상징하는 십성적 요소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합과 충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하거든요. 이게 명리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제가 볼 때 1차적인 허들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내 명리학 공부가 중급에서 고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갑경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갑진이라는 간지를 좀 가지고 와 볼게요. 갑진년에 천간의 갑목이, 지지에는 진토가 오죠. 이 갑진년의 갑목은요, 특이한 게 목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토 위에서 갑목이 자기의 뿌리를 되게 깊고 넓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갑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갑진 전체를요, 간여지동급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간여지동급 일주다 라고 하면 갑인일주, 뭐 경신일주, 병호일주, 임자일주, 뭐 신유일주, 이런 식으로 천간하고 지지가 간지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일주들이잖아요. 그것만큼 이 갑진이라고 하는 간지도 서로 한 묶음으로 엄청나게 강한 간여지동급 일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진토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수인 계수가 있어요. 그 진토가 물상으로 용이기도 하지만 봄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논에 해당되기도 한다고 했죠. 이 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물이 가득한 토양이잖아요. 그래서 진토의 전기가 무토이지만 계수 때문에 이 무토는 개간되지 않은 땅이 아니라 생명수가 넘치는 나무가 자라나기 아주 좋은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갑진년의 갑목이 간여지동급으로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갑진이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 경금하고 갑목이 충을 한다. 이때 뭘 보셔야 하냐면, 경금이 뿌리가 있는지, 그리고 경금이 근처에 있는 토 오행으로부터 생조받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금이 지지에 뿌리가 없이 허공에 떠있는, 죽어있는 경금이 아닌지를 무조건 살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갑경충은 금과 목의 충이죠. 자, 여기서 잠깐 수와 화의 충 그리고 목과 금의 충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 수와 화의 충은요, 좀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충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목과 금의 충은요, 현실에서 사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은 충이에요. 그래서 갑경충이 일어날 때는 갑목이든 경금이든 한쪽에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충이 일어나는 게 아닌지 이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목과 금의 충이 실제로 뼈나 뭐 근육,
그리고 관절을 다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갑진년의 갑목이 진토 위에서 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국에 경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만들어 온 예시에서는 경금이 일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경금이 일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든 월간에 있든 연간에 있든 어쨌든 원국에 경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원국에 있는 경금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있는지를 꼭 살피셔야 합니다. 제가 예시를 또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시간의 경금이 있습니다. 아까는 일간의 경금이 있었죠. 이렇게 시간의 경금이 있는데 이 경금이 어때요? 원국에서도 갑목이랑 충을 하죠. 그런데 세운에서도 갑목이 오면 이거는 2대1로 충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어떻게 되죠? 뿌리가 없죠. 오화로부터 강하게 화극금을 당합니다. 이 오화가 금을 강하게 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경금은 허공에 떠있는 뿌리가 없는 아주 약한 경금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경금은 2대1로 쟁충을 맞아서 손상됩니다. 이 경금이 2대1 쟁충으로 인해서 더욱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2대1로 쟁충이 될 때 경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금이 뜻하는 오행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두 번째, 경금이 뜻하는 십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세 번째, 경금이 뜻하는 육친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금은 금오행이잖아요. 이게 신체에서 뭘 뜻하죠? 금오행이 폐, 대장, 호흡계통, 그리고 피부를 뜻하죠. 경금은 십성으로 뭘 뜻하나요? 갑목 입장에서 경금을 봤을 때는 이게 편관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금이 쟁충을 맞으면요, 첫 번째로 폐나 대장, 호흡계통, 피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편관하고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과한 업무에 치여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거나, 이게 내 삶에 불시에 닥친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의미하잖아요. 관제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소송 등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관이 남편 또는 남성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되게 고전적인 해석이지만 실제로 여성의 경우 남편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 1대1 충은 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서로의 기운이 활성화되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쟁충이 되는 상황에서는 부정성이 커지게 됩니다. 쟁합은요, 힘이 반감돼요. 쟁합은 이 합이 되는 힘이, 합력이라고 할게요. 합력이 반감됩니다. 그런데 쟁충은 충의 힘이 2배로 커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쟁충이 되면 이 쟁충의 힘은 파괴적으로 돌변해요. 그래서 쟁충을 당하는 간지가 지지에 뿌리가 없어서 깨지는 건 아닌지를 제가 세심히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국에 경금이 있는데 경신일주라면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경호일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지가 다 오화라고 해볼까요? 그런 사주는 없겠네요. 어쨌든 토오행이 적거나 약하고 화오행이 좀 많다고 해볼게요, 지지에. 그러면 이 경금은 안 그래도 뿌리 없이 허공에 떠있는데 갑목에 의해서 3대1로 쟁충을 맞게 되죠. 이때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냐? 제가 천간에서의 충은 뭐라 그랬죠? 이게 정신과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간충은 뭔가 정신적인 불안정이나 스트레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경금이 지지에 뿌리를 얻는다면 당연히 부정성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특히 갑진년을 만나면 이 경금이 엄청나게 크게 흔들려서 손상당하게 되겠죠. 제가 이런 걸 방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금이 을목이랑 합을 하잖아요. 갑목은 기토랑 합을 하고요. 이렇게 합을 하는 기운을 끌어오는 게 나를 방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합의되는 간지를 이용해서 나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이 책을 12월 달에 출간을 하게 됐는데 이건 기본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쟁충이 되는 상황에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심화편을 올해 5월쯤 출간하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 심화편에서 자세히 서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경금이 2개가 떠 있는데 갑진년을 만나요. 이러면 2대1로 이번엔 거꾸로 갑목이 2대1 쟁충을 맞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는 갑목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어쩌면 이 경우에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갑목이 진토 위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갑목이 이런 쟁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게 간여지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여지동이 된 분들, 천간과 지지가 일주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분들은 일간이 나를 의미하잖아요. 이때는 일간이 쟁충을 맞는 상황이 생긴다 했을 때 천간충이 일어나면 정신적인 불안정이나 스트레스는 커질 수 있겠지만 실제 이게 나의 어떤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원국 내에 기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이 갑경충을 2대1로 맞고 있는데 이 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세운에서 들어온 갑목이 갑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기합도 하고 갑경충도 하고 이렇게 충과 합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충의 힘은 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의 작용력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충의 작용력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으로 인한 부정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갑목이 경금하고 갑경충을 합니다. 일간에 갑목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요. 이때도 여기 있는 경금은 갑경충을 하죠. 여기 있는 경금은 거의 뿌리 없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을목이 경금과 을경합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금을 쟁충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도 경금이 을목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보다 충의 부정성이 조금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갑목 쟁충의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덜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충도요, 거리에 따라 충의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거리에 따른 작용도 살피셔야 하거든요. 제가 오늘 정말 힘들게 A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PPT 작업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연간에 경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갑목이 경금하고 충을 할 텐데 사주는 지금 일간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연주 같은 경우는 일간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이때는 갑경충의 영향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특히 연주는 일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척 희미한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금요화실론적 관점에서요, 연주나 월주에서 충이 일어날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뭐 국가나 뭐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관점에 따라서 뭐 직장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금요화실론을 일사적으로 그렇게 차용하고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연주하고 월주를 제 내면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주하고 시주를 현실에서 나를 드러내는 영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주는 일주가 특히 일간이 나를 의미하고 일지는 내가 발딛고 사는 현실을 의미하죠. 일지는 크게 건강, 직업, 배우자 이 세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시주는 일주가 현실에서 가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천간에서의 충과 지지에서의 충을 나눠서 이야기를 할 때 천간에서의 충보다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이 실질적인 변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죠. 천간에서보다요. 왜냐? 천간은 뭘 상징하죠? 목표, 꿈, 이상,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지지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건 꼭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갑진년이 들어오는데 혹시라도 내 대운이 경술대운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때는 갑진년 때 정말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정극이라고 해요. 대운과 세운이 천간과 지지가 서로 충을 하는 겁니다. 극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시계 제로가 돼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개가 확 껴서. 설사 뭐 갑진이라고 하는 세운이 나의 완벽한 용의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무조건 돌격을 하는데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운과 세운이 서로 충을 하거나 극을 할 때 이때가 바로 정극인데 왜 이때가 위험하냐, 대운이든 세운이든 이게 원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 대운과 세운이 완벽하게 나를 이루는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원국하고 상관없이 대운하고 세운 지들끼리 막 충을 하고 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동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용의신이든 기구신이든 상관없이 긍정적인 쪽이든 부정적인 쪽이든 모든 영역에서 아주 변화무쌍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면 뭐 용신이든 기구신이든 막 서로 대립하면서 극으로 치닫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내 용신 운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운을 내가 온전히 끌어쓰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때 정확히 어떤 일이 생기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과 어이없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사업을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으로부터 큰 상해를 입어서 사업의 진전이 더디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친구랑 동업을 하려고 해요. 서로 어느 정도 투자하려고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왜? 내 아내가 갯돈에다가 나 몰래 그 돈을 썼다가 빼가지고 도박한테 날린 겁니다. 나랑 관계없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는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든 어쨌든 예측 불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그런 만큼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불확실한 쪽에 베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수성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지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합과 충을 이해하는 건 명리학의 1차 허들입니다. 왜냐? 합충의 변화가 정말로 좀 드라마틱해요. 다양한 변수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갑경충이 일어날 때 일단은 막연히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 불안해라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경금이 뜻하는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십성, 세 번째 육친, 이 세 가지를 면밀히 살펴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 명리학의 고수들은 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갑경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토나 일경합으로 경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걸 설명하면 어쨌든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다음 기회로 좀 넘기고요. 추후에 아무튼 제가 이 책의 심화편을 올해 5월 달에 내게 된다면 그때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갑경충에 대한 글은 블로그에도 포스팅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때는 진술충, 그리고 갑갑병존, 또 진진병존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갑경충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요,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초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